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전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을 착취해 연평균 수십조 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광이나 사업 목적 비자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대거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 명의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곳곳에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1870년대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불 우려와 함께 전력망 안전을 위한 단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전역 홍역 확진자가 2,777명을 기록한 가운데 펜실베니아주에서 올해 첫 홍역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LA의 하늘길을 오갈 전기 에어 택시가 공개됐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LA에 새로운 이동수단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사고가 나던 그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망가진 차도 보험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는 단순히 사건을 맡지만 이 로우 그룹은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위하는 로펌, 한인 대표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며 한인들의 마음을 아는 로펌, 최고의 변호사들과 12명의 베테랑 케이스 매니저가 끝까지 책임지는 로펌, 이 로우 그룹 한국어 무료 상담,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폭탄 관세에 대응해 보복 관세 내용을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캐나다가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도 미국산 제품 약 700개 품목에 보복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달러 대 달러 맞대응 방식에 따라 미국과 마찬가지로 200억 달러 규모 제품에 15%에서 최고 50%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적용 시점은 다음 달 8일입니다. 캐나다 측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면서도 피해 기업과 노동자의 우리 돈 7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며 위기 극복 의지를 다졌습니다. We stand united in our resolve. We stand united in fighting for Canada. 미국의 폭탄 관세는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경 지역 메인주의 수정 콜린스 상원의원은 우호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I still think imposing new tariffs on Canada is a mistake.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착취했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3조 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 국경에 위치한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도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타리오주와 더는 사업을 많이 할 것 같지 않다고도 했는데 미국의 관세 조치에 앞장서 반발하고 있는 온타리오주를 저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캐나다를 향해 가장 까다롭고 비합리적인 나라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캐나다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이용해 이익을 챙겨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 농민들에게 4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해 많은 미국 기업을 폐업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자신이 직접 개입하기 전까지 캐나다가 10년 동안 미국 걸프스트림 항공기의 인증을 거부했다며 자국 경쟁 업체의 시장을 몰아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는 특별 대우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미국의 한 주가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양국의 무역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나와 캐나다를 겨냥한 추가 압박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전쟁을 두고 이란이 캐나다를 향해 동병상련이라며 미국을 우회 압박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고립 정책이 전면전 재개 우려를 약화시킨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전쟁은 전 세계 모든 국가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이란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을 약탈자에 비유하며 변덕에 복종할 것인지 보복에 직면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은 이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관세전쟁 중인 캐나다 역시 협상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미국 측 횡포의 현실을 느낄 것이라며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도 확대했습니다. 동시에 종전을 위한 핵심 고리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오만과 해협의 안전한 항행 재개를 위한 임시 공동 해상 통로 개설과 기뢰 제거 공동 프로젝트 등의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해협 공동관리 체계는 외부 세력이 아닌 영내 해법의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걸프만 영내 인접국들의 주권적 권리를 내세워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미국에 대한 견제도 강화했습니다.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을 대할 때 어조와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며 강압과 위력 행사에 대한 의존은 종전을 위한 집행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움직임 속에 미국인들의 대이란 전쟁 지지율은 개전 이래 가장 낮은 31%까지 떨어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전쟁 후 철수한 중동 주재 자국 대사관에 외교관을 복귀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도 나왔습니다. 결국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미국의 전략 선회가 전면전 가능성을 약화시키며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을 키우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브렌트유가 4% 가까이 급락하는 등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고 간밤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온 뒤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발급된 B1, B2 상용 관광 비자 소지자 가운데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취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방침은 이르면 앞으로 몇 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실제 최대 20만 명의 비자가 취소될 경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자 취소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국무부는 단기 방문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온 뒤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국토안보부와 함께 파악해 비자를 순차적으로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도 SNS를 통해 망명 제도가 이민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비자가 취소된다고 해서 망명 신청자가 곧바로 추방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기존 상용 관광 비자 신분을 잃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방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시행될 경우 대규모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곳곳에 오늘 오전부터 극심한 폭염경보가 본격 발효된 가운데 산불을 막기 위한 강제 단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와 샌 가브리엘 밸리, 인랜드, 오렌지 카운티 등 지역에 극심한 폭염경보를 내렸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은 기온이 100도를 훌쩍 넘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이번 폭염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북부 LA 카운티에는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가 겹치면서 산불 위험을 알리는 적색 경보도 발효됐습니다. 이번 폭염은 1870년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뜨거운 날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전력시설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LA 카운티 약 5천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안전 단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에는 말리부와 산타모니카 산악지역, 캐스테이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국은 기상 상황에 따라 실제 단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주민들에게 정전 알림과 최신 경보를 계속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홍역이 35년 만에 가장 크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보건당국은 랭커스터 카운티 주민 2명이 홍역으로 숨졌으며 두 사람 모두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는 현재까지 393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70명이 합병증으로 입원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홍역 환자는 2,777명까지 늘어 3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자의 대부분이 미접종자라며 MMR 백신을 2차례 맞으면 홍역을 약 97%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대형 할인마트에서 경찰과 무장 용의자 간의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텍사스주 클리번 경찰국은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차량 안에서 총기를 휘두르는 인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용의 차량은 경찰의 정지 요구를 무시한 채 위험한 도주극을 이어갔습니다. 추격전은 35번 고속도로 인근 샘스클럽 주차장에서 끝났으며 경찰이 현장에 진입하자 매장 안에 있던 고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오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And then all of a sudden he has a rifle or what appears to be a shotgun in his right hand, and he fires a shot at the police officers that were at the door shooting at him. And next thing you know it, I ran to the fire exit, ran the bathroom, and everyone's just screaming. Everyone dropped their stuff, ran, and then there's about like 7 more shots that carried out. 이 과정에서 클리번 경찰관 1명이 다리에 총을 맞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무장 용의자는 경찰의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으며 사건 직후 지역 셰리프국과 주 공공안전국 등 여러 기관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경찰은 추가적인 위협은 없다며 주민들에게 현장 주변을 피해달라고 당부했고 텍사스주 수사국은 용의자의 신원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LAX에서 근무하는 공항 서비스 업체 직원이 화장실에서 대량의 펜타닐을 넘기려 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LAX 터미널 남자 화장실에서 24살 미케엘 양헬 투스노와 23살 앤서니 올베라가 마약을 주고받으려는 장면이 수사당국에 포착됐습니다. 당국은 올베라가 들고 있던 더플백 안에서 벽돌 형태로 포장된 펜타닐 100개, 모두 24.3파운드, 약 11kg을 발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올베라가 이 펜타닐을 들고 비행기에 탑승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공항까지 운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LAX에서 근무하는 투스노는 마약 밀매 조직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도 제기돼 당국이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유통 목적의 통제 약물 소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각각 최소 1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대신 하늘을 날아 LA 다운타운까지 단 10분 만에 이동하는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28년 LA 올림픽 운항을 목표로 개발 중인 전기 에어택시가 처음 공개됐는데요. 다만 실제 승객을 태우기까지는 연방 당국의 승인을 넘어야 합니다. 김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날렵하게 뻗은 기체에 양옆으로 자리 잡은 프로펠러. 소형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섞어놓은 듯한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전기항공기 개발업체 아처 에비에이션이 개발한 수직 이착륙 에어택시 미드나이트입니다. It looks like it's in the future for sure. 최대 4명이 탑승해 한 번 충전으로 100마일, 약 160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처 측은 엔터테인먼트 기업 에이지와 손을 잡고 오는 2028년 LA 올림픽까지 에어택시 정류장, 이른바 버티포트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소파이 스타디움과 USC, 할리우드 버뱅크 공항 등 LA 주요 거점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인데 완공되면 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가 20분 이내로 단축됩니다. It's really going to leave an incredible legacy behind for the city, changing the way people get around. Our Plan LA network is really incredible, and we looked at the routes that really give people time back.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연방항공청의 최종 비행 승인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아처와 에이지는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와 환경 영향 평가를 마쳐 실제 운항 방식과 시범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극심한 교통 체증을 알아온 LA. 2028년 올림픽을 계기로 에어택시가 새로운 도심 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동준입니다.
LA 한인 관광업계에서 대형 고급 투어버스를 32인승으로 구성한 차량이 처음 도입됩니다. 3호 관광은 벤츠의 북미형 모터코치 투어라이더를 32인승으로 제작해 노동절 연휴부터 미 서부 장거리 여행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은 길이 45피트의 대형 버스로 일반 대형 관광버스보다 좌석 수를 줄여 좌석 간의 공간을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비행기 비즈니스석 같은 테이블도 있다는 게 더 큰 장점이고, 또 하나는 위에 썬루프로 돼 있어가지고 선텐된 썬루프가 있어서 손님들이 자연을, 하늘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는, 자연 경관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버스이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버스라고 자부합니다. 또한 전 좌석 전원 공급 시설 등을 갖췄으며 전방 충돌 방지와 차선 이탈 경고, 보행자 인식 자동 긴급 제동 장치도 적용됐습니다. 차량 한 대의 가격은 약 70만에서 75만 달러로 알려졌으며 오는 9월 말까지 같은 모델을 모두 5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차량은 그랜드 캐년과 옐로스톤, 요세미티 등 이동 시간이 긴 서부 관광 노선에 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3호 관광 측은 이번 투어라이더 도입으로 이동 자체를 여행의 일부로 만들어 고객들의 여행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이처메릭 후코이다를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다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 메딕. 여름 더 강력한 피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름 더 강력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한여름 셀리온의 속 시원한 세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GF7 앰플 세럼 크림과 탈모 번지 샴푸, 바디워시와 바디 세럼까지 모든 화장품 반값 대세일. 그리고 유한 건강 생활의 전 녹용 홍삼을 비롯한 모든 건강식품을 2개 사면 하나 더, 2개 사면 하나 더. 213-738-1188 셀리온.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종결시키면서 가족들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설명했던 경찰관이 정작 내부 시스템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허위 작성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또 다른 60대 남성에 대해서도 소재를 발견했다며 가짜로 종결 이유를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부검 결과 장미란 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법치의관 치아 감정 결과 장 씨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패 정도가 심하고 지문도 소실된 상태라 DNA도 채취해 긴급 감정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 시신은 장례식장으로 운구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2일 만입니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제주 서부경찰서 부모경자는 신고자인 남자친구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는데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렇게 둘러대기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MBC 취재 결과 부경장은 경찰 내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도 거짓 기재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자 신상 정보를 등록해 공유하는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부경장은 여기에 등록된 장 씨 정보를 삭제하면서 그 이유로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기재했습니다. 한림파출소 근무자들이 초동 수색을 끝마칠 무렵이던 실종 신고 당일 밤 9시 16분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 신고 2시간여 만에 안전이 확인되지도 않은 장 씨를 교통사고 사망자로 둔갑시킨 겁니다. 장 씨 사건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부경장은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 때는 소재를 발견했다는 가짜 이유를 기재해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 역시 신고 이후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부경장 혼자 야간 당직 근무였던 날 저녁 무렵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간 당직이라는 허점을 노려 똑같은 수법으로 기록을 지웠다면 허위 종결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부경장이 최근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했던 1년 5개월 동안 담당한 사건은 298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 조직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권한이 더 커지는 만큼 책임과 통제도 강화돼야 한다며 경찰을 개혁할 기구도 주문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장미란 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표했던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작심한 듯 경찰 조직을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최근에 경찰의 기강 회의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가 예정돼 있는데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 등으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이 연일 지적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경고한 겁니다. 특히 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도 커진다며 권한과 함께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또 경찰에 대해 상명하복이 중요한 국가기관 조직이어서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직 안팎에서 경찰의 일탈을 감시하고 문제를 개선할 장치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 경찰 개혁 기구를 구상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잘못을 걸러낼 수 있는 조직 내부의 시스템도 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경찰개혁 요구에 여당도 보조를 마쳤습니다. 당대표 직속으로 경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한 더불어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했던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유체이탈이라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토론회를 열어 파문을 일으킨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해 국회가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집단으로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다수 여당의 폭거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주최해 유가족 등 시민사회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고도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토론도 못하냐고 버텨온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토론회는 5.18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새로 자료가 나왔다면 그에 비춰서 검증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의 토론회였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은 회의에 집단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말로는 5.18 정신을 계승한다면서 실제로는 이 의원을 두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입으로는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정작 5.18을 왜곡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는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되레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감추려는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그리고 주식시장 그리고 한미동맹 붕괴까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실책들을 덮고 국민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인 이 의원은 SNS에 이렇게 5.18 성역화는 완성되는가라는 글을 올리고 제명 촉구 결의안은 현 국회 구도 하에서 실현 불가능한 쇼라고 적은 게시물을 공유하며 반발했습니다. 제명 촉구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민주당은 공백 상태인 국회 윤리특위를 다시 구성해 제명안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나아가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징계 조항을 신설하고 제명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과반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경기 성남에서 헤어진 전 연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52살 김상수입니다. 김상수는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새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주택가에서 옛 연인을 보복살인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1973년생 52살 김상수입니다.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얼굴 사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상수의 신상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범행 잔혹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습니다. 김상수의 이의 제기로 공개 확정에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관할 경찰청인 경기 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한 달간 공개됩니다. 김상수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옛 연인에게 마구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스토킹 범행 혐의 인정하세요? 피해자 직장은 새벽에 왜 찾아갔습니까? 경찰은 범행 직후 자해한 김상수가 한 달여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사용한 태블릿 PC에서 김상수의 주장을 깰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형량을 낮추는 데 유리한 범행 유형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김상수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야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뒤 맞춤형 허위 진술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수도 이후 검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상수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스토킹 사건이 송치됐다는 검찰 문자 메시지를 받은 그날 밤 범행에 쓴 흉기를 온라인으로 구매한 것도 계획 범죄의 핵심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상수가 피해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형법상 살인보다 처벌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8월 25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